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 높은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객님 TV입니다. 오늘은 한라 AMS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전일자에 엄청나게 등락이 있었죠. 그죠? 어떤 조선소의 인수권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 관련된 종목도 엮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마이너스 8.13%고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4천억 원 되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죠? 매출액 점차적으로 진행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확 늘었다가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업계에서 어떤 플러스적인 모습이 갑자기 마이너스적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이거나 혹은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수하게 기타 손익에서 일어난 부분이 무언가 있겠구나. 뭐 자산의 가치가 급등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지 실제로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체력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한 20% 가까이 나오면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 나쁘지 않고 유보율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BPS 보시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산의 가치가 지금 뭐 주가와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기업이고요. 배당금 주는 기업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죠? 배당도 지급을 하면서 뭐 주주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환원을 하고 있다. 다만 배당 상량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사실상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지금 보시면 57% 정도로 뭐 경영권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조선 기자재 및 산업 플랜트 이런 것과 선박 수리 서비스 시설 임대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거겠죠. 그죠? 자, 선박 수리 서비스업에서는 뭐 광양 사업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뭐 경쟁력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뭐 마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생산 능력 보시면은 여기 레벨 시스템, 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과거에 이 회사의 주력으로 하면서 이 회사도 테마주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15년도에서 16년, 17년도 이때였는데 여기서부터 평형수에 대한 이제 그 경쟁력은 사라졌다고 보면 되겠죠. 대부분이 뭐 타랑 시설을 했거나 이제 교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 매출액이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다른 부분 이렇게 레벨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도 그렇게 뭐 경쟁력이 높게 뭐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 여기서 곱하기 2 정도만 하면은 전년이랑 비슷하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산 능력이 이렇다는 거지 이게 매출액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 요거를 보시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요거 곱하기 2를 한다라고 치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도 매출액은 더 많이 올라올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고성능 기계 시스템 요 부분이 수출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받고 있더라. 그런데 21억 정도인 거고 선박소리 조선소 이것도 한 59억 정도 나머지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밀 계측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매력이나 그다음에 통합 제어 이런 거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전년 대비해서도 누적이 거의 한 곱하기 1.8배 정도는 나오는 그런 좋은 회사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뉴스가 나왔어요. 대선 조선 매각 우선 협상자가 한라 IMS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지역 조선 기자재 업체인 한라 IMS로 우선 매각 협상자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 지역 상공회에 따르면 대선조선 채권단은 우선 협상자로 결정을 하고 마스가 프로젝트 여기 또 나왔네요. 그죠? 영도조선사를 MRO 전진기지로 활용할 기업을 물색해 왔다. 이거는 지들만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어느 지들? 채권자들만의 생각일 뿐인 거다. 영도조선사 부지는 HJ 중공업조선사가 인접해 있어 다른 용도로 전략하는데 제약이 크다. 안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스펠링이 맞나요?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의 조선업의 거의 한 45%는 중국이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40%에서 45%를 일본과 한국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도 우방이고 일본도 미국이 우방인데 만약 여기서 아스갈 한다고 하더라도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거의 일본 부분, 일본에게 거의 많은 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수리, 특히나 이 수리는 업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로는 그냥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컨테이너선 한 대를 갖다가 더 수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LNG선을 갖다 수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현실은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선박 수리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 한라 MS의 최대 주주는 이렇게 최근에
7만 주 정도를 갖다 요 평단에다 매도를 했다. 최대 주주가 매도했다? 그러면은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요 평단 부분에서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요. 게시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요. 영업이익과 매출액 이런 것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영도조선소는 카센터다. 조선수가 아니라 뭐 강영사업장에서 수리조선의 확장이다. 뭐 요거 요 분의 의견 동감하고요.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자재가 조선소가 된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트럼프가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 분이 그래서 연장되는 부분인 건데 이분 생각하는 것도 좋은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은 회사다, 좋은 회사다라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선조선 다대포, 영도 부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3만 요거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은 계속 의심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거의 동의하는 부분인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회사의 체력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오케이. 그런데 조선소 인수로 올라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겠죠. 오히려 조선소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부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어쨌든 간에 이 조선소가 요 정도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요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 비용은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요. 근데 한라 MS가 좋은 회사지만 아직까지 이 회사를 경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대선 조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동일스틸럭스였고, 이 동일스틸럭스가 최근에 테마를 타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말도 안 되는 악플러 인간들이 뭐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홍계했는데 그 악플러들이 홍계하자마자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주가가 폭락해서 너무나도 뭐 다행인 상황인 겁니다. 어쨌거나 난신적자 종목인 거 여전하고요. 부채 비율 보세요. 그리고 유볼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한 개 기업입니다. 한 개 기업에서 대선 조선을 가지고 있고 이 대선 조선을 갖다가 평가이익을 뭐 제대로 받고 판다. 이것 자체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데서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700억 되지 않더라. 자, 대략적으로 뭐 기사를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3.3, 1평당 1000만 원을 넘는 걸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만 미터. 그래서 나누면은 909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보셨지만 위에서 부채 비율이 상당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 이 909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다 받지 못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할인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할인폭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뭐 동일스틸럭스가 살아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주가에 반영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얘들이 부채 갚으면 다행이고 여기서 남아가지고 다음 사업을 갖다 유지를 한다는 것이 다행이지 이거를 만약에 배당으로 때리는 짓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그냥 사라지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동일스틸럭스 단기 차입 부채 보세요.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하면은 요게 지금 부채만 535억인데 그 중에서도 단기 차입 1년 내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339억이더라. 그럼 당연히 요게 급해서 요거 안 하면은 파산되잖아요. 파산되는 거니까 용도 부지에 있는 저거를 갖다가 싸게 할인해서 팔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한라 MS가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 가져올 수 있는 매출액이 59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59억인데 여기에서 뭐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 빼면 또 더 나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조선소 그게 얼마였어요? 최소 909억이었잖아요. 뭐 할인을 반값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500 몇 억이면은 뭐 이 정도면 해볼만 하긴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가 이것 자체가 사실상 뭐 엄청나게 좀 과대 포장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이 회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친환경 시스템이나 종밀 계측, 그 다음에 고성능 기계 시스템에다가 R&D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폭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판단 잘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문견호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에서는 3명 정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셨습니다. 보시면 뭐 15% 정도는 가져가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신 글에 저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다 기초 강의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구글 멤버십 추가 혜택입니다. 추가 혜택. 여러분들이 그냥 2주일 1공유 종목 이상, 6만원 이상 등급만 진행을 하셔도 추가 혜택으로 12강의 이제 강의를 한 주씩 진행을 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주고받는 거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목 분석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강의 참여를 추가 혜택 받기 위해서 이제 가입을 해주시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자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6만원, 12만원도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절 진짜 크게 났을 경우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니까요. 문견은 믿으시고 추가 혜택 밥 한 번 먹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라 MS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야, 오랜 기간 동안 여기 아래에 있었죠. 여기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한 단계 없고, 여기서부터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급등을 했으면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의 주가가 뭐, 아무리 봐도 뭐, 저평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 회사는 그 조선소 인수를 안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소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 회사는 정말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어쨌거나 구간대는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뒤로 돌려보면 제가 과거에 테마 탄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테마 시기에도 요 정도, 요때 2016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요때가 선박 평형수, 환경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요때 있었던 부분이 어쨌든 여기 걸렸다가 요렇게 떨어지고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고 다시 한번 올라온 모습이더라. 여기 보시면은 요때 물렸던 사람은 지금 거의 한 9년, 10년 만에 여기를 탈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접근하셨을 때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되고 이 회사의 가치 평가를 잘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회사를 너는 살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물음표를 좀 가져볼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산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 회사가 막 초고평가다 이런 건 아니니까 주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고 전체 시장 자체도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체 시장 밀리면은 이건 역시 뭐 답이 없겠죠. 여러분들 밀렸을 때도 살아남는 종목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좋겠다. 구글 멤버십 이용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 MS에 대해서 한번 종목 분석 요약을 해보면은 좋은 회사 맞아요. 과거에는 테마를 탔지만 어쨌든 간에 본업에서 계속 경쟁력을 보이고 결국에는 혜택을 받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더라. 그래서 적자도 아니고 시총도 낮은 편인 그런 회사인데 작년도에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났던 부분 그 부분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려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선박 수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마스가 이런 거에 좀 떠나가지고 차라리 인수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세 번째 회사 자체가 그래도 흑자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주가도 버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마지막에 있었던 배당금 퍼센테이지 보였죠. 100%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무리해서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은 조금 있을 거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선에 끌어들인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거의 비슷한 결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패턴이 거의 비슷할 뿐인 거지 그거는 극히 극소수의 일부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편형수를 보거나 아니면 배당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배당 성량이나 이런 것들도 간혹가다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떠한 강의를 듣고 습관화 시켜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이 나서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구글 멤버십 추가 혜택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참여하셔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익도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지식도 쌓으셔가지고 절대로 이상한 테마주 특히나 한라 MS 이거는 다행이죠. 그죠? 동일 스틸럭스 같은 말도 안 되는 버러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믿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버러지로 얘기하는 건 일반 주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를 띄우면서 돈을 받아먹는 파렴치한 리딩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셔야 된다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드리고 한라 MS는 조금 지켜보자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